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전 KPS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종목,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이 지금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전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때에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정권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시거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지겹게 아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장기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중장기를 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은 난 여유가 있다. 자금도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설명 그렇게 드릴게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을 이 위에 그래프요. 그래프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되는 게 거래량 그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적인 부분에 보면 또 재무적인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중장기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내용도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재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체크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보겠다 하면 당연히 연차트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는 연차트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 연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음봉에 대한 부분과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 밑꼬리가 있는 상태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한 번의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차트에서 이 음봉에 대한 부분과 이 밑꼬리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물론 어떤 위치든 상관이 없이 당연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봉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봉보다는 이 음봉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밀렸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밑에서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뺄 수 있는 양봉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연차트에서 캔들을 분석할 때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양봉이냐 음봉이냐. 양봉일 때는 다음에 음봉이 나오죠. 그럼 바로 손절을 친다든지 비중을 줄이는 그렇게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봉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지금 6월달 딱 이 절반 2020년이 절반이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캔들을 봐도 어떻게 딱 중간이죠. 지금 밀린 상태에서 절반 올린 거죠. 그러면 이번 연도를 지켜봤을 때 이걸 과연 끌어올리면서 5선 돌파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겠느냐, 또는 이게 올라온 만큼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그 세월만큼 그 시간만큼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년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연차트에서는요, 비중을 당연히 소액을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월봉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바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닥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절 또는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연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려간 상태에서 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다시 빠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차라리 저는 저 같으면은 올라간다 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손절, 그러니까 비중을 줄일 생각 또는 손절을 하실 생각하고
비중을 실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한 대응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장기로 두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한 번에 들어가시기에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다. 그 이유가 바로 저항이 생기고 있죠. 월봉선에서 20선이 저항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돌파가 나와야지 안착을 해야지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 이제 제가 분석하는 그 캔들 분석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저항자리예요. 이렇게 지금 저항이기 때문에 20선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도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또는 올라가서 추가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매수할 거면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잡는다. 위에서 잡았을 때 빠진다라고 하면 손절을 쳐도 되고요.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하는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20선에 대한 부분이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20선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는 이 캔들에 대한 저항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2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만원대까지 또는 뭐 2만원 초반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13만원이었던 종목이 2만원 과연 빠지겠느냐? 네, 충분히 빠집니다. 네, 만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혀, 그러니까 13만원이었던 종목이 이렇게 되겠느냐 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빠졌죠. 그쵸? 이제 3만원대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가 24,000원대까지 빠졌어요. 충분히 빠집니다. 기업이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게 상관없이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주식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밀려야 되고요. 밀리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 특히 이런 자리,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6만원, 7만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기업이 아니라 주식은 주식대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주봉에 대한 라인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KPS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5선에 대한 부분,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지금 5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양봉을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준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꼬리를 만들어줬던 종가,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급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종가를 만들어준 부분, 그리고 회복했을 때 저항이 받는 부분, 이게 너무 중요하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라인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라인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뭐 이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갈 거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되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는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 근처에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월봉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만 원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가에 있어서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대응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야 돼요. 주가가 꼭 지금 여기가 아니라 무조건 여기에서 올라갈 거다, 여기에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래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빠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이때서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의미가 없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중장기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2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한전 KPS에 대한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나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쉽게 물타기를 했죠. 그 평단가를 낮춰서 난 수익을 챙기겠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매수가 계산이 잘못돼서, 매수 타점이 잘못돼서 매수를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물타기도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현재가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만 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빠지면 2만 9천 원, 뭐 2만 8천 원 저점이겠다. 여기에서 비중을 실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는 말 그대로 세력같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뭐 100만 원, 하루에 뭐 50만 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물론 뭐 억대인 뭐 그런 투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한 번에 1,000만 원도 아닙니다. 저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자, 이 가격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은 여기, 자,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네, 2만 원대 초반 월봉에서 확인되셨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 제가 보는 위치는, 자, 이 자리 4만원 초반? 네, 여기까지도 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4만원 초반이 아니죠. 3만원 후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만큼의 간격을 이렇게 이제 빼볼게요. 자, 37,000원 정도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승하는 이 추세, 그러니까 제가 상세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지금 약간 음봉으로 빠지긴 했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상에서도 지금 저항이 생겨요. 자, 주봉도 딱 저항자리입니다. 조금만 올라와도 이런 자리가 저항이에요. 전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저항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봉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패턴 자체를 보면 역시 저항이 생기는, 그러니까 주봉과 일봉상에서도 주봉과 월봉상에서도 저항이 생긴다라는 것은 일봉에서도 자세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상관없다, 빠지는 게 상관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 일봉에서 20선하고 지금 60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빠질지 안 빠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자리가 빠진다라고 하면 일봉상의 위치에서 28,000원, 27,000원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31,000원대 또는
약간 위에요. 뭐 31,4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건 살짝 밀렸다고 바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에 대한 부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에 들어가겠다. 그럼 밀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응 대신은 뭐 손절이라든지 그런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올라간다. 이 자리가 좋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자, 이 자리에서부터 일단 매수를 하겠다. 저는 매수는 여기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올라가면 내게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과 이 종목에 있어서 저는 생각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은 3만 원 밑으로부터 해서 15,000원까지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이 빠진다가 아니에요. 15,000원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3만 원 밑에서부터 15,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계획을 저는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15,000원까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빠져도 전혀 문제없이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월봉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다라고 하면 좀 시간은 조금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 네, 뭐 기간은 알 수 없지만 50% 정도는 수익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였죠?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밀린다 라고 하면 여기가 강한 저항이 생기는 자리예요. 그럼 아무리 모아간다 라고 해도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모아가시고 다시 여기 저항 생기고 빠지고 이런 모양까지도 미리 예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빠지면 어디 다시 저항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무조건 빠졌다가 올라오면 돌파,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서 빠졌다가 올라오면 본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해서 밑으로 뺐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네, 당연히 분할 매수 평단가를 낮춘 수익 10에서 20% 사이의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네, 바로 조금씩 익절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